여러분,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계셨나요? 멍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현금 7억과 80억짜리 금괴 털기 사실 되게 쉽습니다.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 인생 내가 챙기겠다는 도끼, 그리고 그 돈을 숨겨둔 위치를 친절히 QR코드로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그 폰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다니는 안면식장애가 있는 멍청한 악당 한 명만 있다면 말이죠. 자, 이제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한소희의 미친 미모와 전종서의 독보적인 분위기, 이 조합만으로도 새로운 느와르 장르가 탄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의 기대를 프로젝트 Y가 어떻게 박살내버리는지 초반부 이야기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낮에는 꽃집, 밤에는 업소 선수로 독하게 사는 미선을 보여주는데 미선이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죠. 보통 사람들처럼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 것, 이 바닥을 청산하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그 소박한 꿈을 위해 미선은 청춘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일하길 오랜 시간 드디어 꽃집을 인수하고 빌라를 계약하게 되죠. 미선의 몇 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던 걸까요? 사실 빌라를 계약한 최 실장은 업소 아가씨들에게 사기를 쳐 돈을 모아 노름을 한 사기꾼이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한 청춘을 바쳐 모은 미선의 전 재산이 최 실장과 함께 공중분해돼버린 겁니다. 분노로 인해 미선과 도경은 최 실장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부조금을 강탈해오지만 잃은 돈에 비해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일 뿐이었죠. 그때 도경은 인생을 건 승부수를 띄우게 됩니다. 곧 시작할 농구 경기에 어느 한 팀이 6점 차로 지는 승부 조작이 있다는 정보를 습득, 미선과 함께 모은 마지막 전 재산 1억 원을 스포츠 토토에 전부 올인해버린 거죠. 과연 이 무모한 도박이 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영화관의 관객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경기 결과를 기다리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6점 차 패배. 정보는 사실이었고 미선과 도경은 이제 돈벼락을 맞을 일만 남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도경의 캐릭터를 다시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도경은 어릴 때부터 마약 운반 등 업소 인물들의 택시기사를 하며 불법적인 일에 빠삭한 인물로 사설 불법 토토 사이트 같은 곳에 돈을 들이부어 사기를 당할 수가 없는 불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삭한 캐릭터입니다. 그런 도경은 역시나 사설 불법 토토 사이트에 올인을 해 사이트의 운영자가 돈을 먹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남은 1억마저 모두 잃은 정말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둘. 여기서 미선은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합니다. 2차는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자 평범한 삶으로 가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파란 팔찌. 그녀는 그 팔찌를 빼버리고 더한 지옥행을 의미하는 빨간 팔찌를 손목에 순순히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미선이 몸을 던질 결심을 할 때 도경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깡패 두목인 토 사장이 현금 7억을 땅에 숨겨놨다는 기막힌 정보를 습득. 미선이 잃은 돈을 갚아주겠다며 도둑질을 할 계획을 합니다. 사설 토토 사기는 당해도 현직 조폭 두목인 토 사장의 돈을 훔치는 건 자신 있다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 7억을 다시 모으기 위해 너 이 짓거리 4년 더 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미선을 설득합니다. 너 이 짓거리 4년 더 하면서 살 수 있어? 아니 4년에 7억이 모아진다고? 하지만 가치관이 지 인생 지가 챙겨야 한다 인 미선. 자신의 돈을 잃었다고 남의 돈을 도둑질할 리가 없어. 바로 같이 훔치자며 토 사장이 뒤를 캐보겠다고 합니다. 같이 하자. 굿 파트너.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가씨들의 돈을 사기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흑막이 최 실장이 아니라 사실은 토 사장이라는 힌트는 도둑질 계획을 다 세운 이후에 나옵니다. 즉 미선은 정의구현이나 복수를 위해 나선 게 아니라 그냥 내 돈이 사라졌으니 네 돈을 훔치겠다는 순수한 절도범의 마음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미선의 철학, 지 인생 지가 챙겨야지는 도둑질 당하기 싫었으면 네가 네 돈 잘 챙겼어야지 라는 뜻이었을까요? 납득이 갈 듯 안 갈 듯한 이 논리를 뒤로하고 미선과 도경은 드디어 돈을 훔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얼굴에 거적대기를 하나 걸치고 토 사장의 가게로 직접 쳐들어가 자연스럽게 토 사장의 옆에 앉은 뒤 휴대폰을 해킹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미선이 자리에 앉자마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토 사장님, 안면인식 장애가 의심되긴 하지만 술 마실 매너는 따지는 분이었거든요. 얼굴 가린 누군지도 모를 여자랑 술 마실 맛이 안 난다며 안대를 벗으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정체가 탄로날 위기의 순간 미선은 승부수를 던집니다. 술을 한 잔씩 번갈아가며 마시고 자신이 진다면 가면을 벗겠다고 말이죠. 의외로 당돌한 태도에 재미를 느낀 건지 흥미를 느끼고 제안을 수락하지만 술이 강해도 너무 강한 토 사장.
30분이 지나도록 취할 기색이 안 보이고 오히려 미선이 지치기 시작하고 맙니다. 같은 때 시간이 길어져 걱정된 도경은 자신의 차로 토 사장의 차를 박아 차 상태를 확인하러 토 사장이 직접 나오게끔 유도를 하죠. 그런데 토 사장은 그 소중한 정보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술자리에 그냥 놔두고 차를 확인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미선이 그 틈에 휴대폰을 열어보니 더욱 과간이었는데요. IT 강국 대한민국의 빌런답게 돈을 숨긴 위치를 무려 QR코드로 아주 친절하게 저장해놨습니다. 내 돈 여기 있으니 다 가져가라는 듯한 친절한 토사장. 덕분에 아주 간편하게 위치를 발견하고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한 공동묘지에 땅을 파러 찾아갑니다. 하지만 공동묘지에 무덤은 많고 가녀린 여성 둘이서 밤새 그 무덤을 다 파보는 건 역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죠. 아, 운동 많이 된다, 애들. 참. 지쳐 쓰러진 미성과 주위를 둘러보는 도경, 그리고 또다시 발견되는 토사장의 친절함. 한 무덤의 옆에만 땅을 다지는 기계가 보였던 건데요. 이는즉 묘지를 최근에 파 무언가를 묻고 숨기기 위해 땅을 다지는 기계까지 이용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눈치챈 도경이 미선을 불러 땅을 파자 현금 7억을 찾게 되고 더 깊은 곳에 현금 80억가량의 금덩이들마저 있는 상황. 이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도망치는 두 주인공과 이를 뺏거나 지키려는 자들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은 고작 영화 극 초반부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벌써 이렇게 엥 소리가 절로 나오는 장면들이 몇 번이나 지나갔나요? 이건 느와르 범죄 스릴러라기보다 거의 방탈출 카페 난이도 하 수준의 단서 찾기를 보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후로도 무사히 일본으로 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겠다며 돈마저 포기하고 토사장과 싸우겠다는 모습을 보면 지 인생 지가 챙긴다더니 그게 죽음이었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빌런인 토사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만히 살려뒀으면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해결해줬을 자신의 든든한 오른팔인 황소를 스스로 잘라내 굳이 담가버리는 토사장의 모습 등등 중간중간 계속해서 의문을 품게 해 영화에 집중, 몰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가장 앵스러운 건 이럼에도 지루할 틈 없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분명 뇌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눈은 한소희와 전종서의 모습을 쫓느라 바쁘고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지? 하고 궁금해하다 보니 어느새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고 있더군요. 디테일한 개연성을 챙기자니 머리가 아프고 안 보자니 그 정도까진 아닌, 사실 미성과 도경이 훔친 건 토사장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 그야말로 시간도둑 같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영화 최고의 앵스러운 장면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이 영화를 추천하는지 추천하지 않는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하나하나 살펴보며 리뷰 영상을 만든 피로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리뷰 영상을 만들려고 영화를 2번 3번씩